이번 사연은 막내 동생 재산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던 큰아주버님을 개망신 주고 내쫓았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결혼 12년 차 초등학생 아이 둘 키우는 아줌마입니다. 홀 시어머니 모시고 맞벌이하고 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큰아주버님과 연을 끊지는 못하고 살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안 계시면 남편의 마음은 돌아설 것 같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남편은 둘째 아주버님과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늦둥이에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큰형은 어렸을 때 동생들을 보살펴준 사람이었다고요. 시부모님은 장남의 말은 곧 법이라는 식으로 삼형제를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둘째 아주버님과 남편은 큰아주버님을 잘 따랐고 큰아주버님은 동생들을 잘 이끌었다고 해요. 남편이 어렸을 때 작은아버님이 옆집에 사셨다고 해요. 작은아버님이 시장에서 치킨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남편 형제들을 집에 가라고 했답니다. 큰아주버님은 치킨 냄새에 치킨이 먹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큰아주버님은 시어머니에게 당장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러서 돈을 받아 시장에 가서 치킨을 사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치킨을 먹으라 해놓고 본인은 먹지도 않고 있었대요. 큰아주버님은 동생들에게 남기지 말고 먹으라고 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엄숙하게 들리는지 둘째 아주버님과 남편은 말없이 치킨을 꾸역꾸역 먹었다고 해요. 남편에게 이 얘기를 참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 얘기를 할 때 울먹이며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큰형에게 받은 보살핌이 기억 속에 깊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아주버님은 결혼하고 나서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고 합니다. 남편이 조카와 놀아주다가 조카가 울기라도 하면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화를 내고 때리기까지 했다네요. 그래서 남편은 조카들조차도 무서웠다고 합니다. 조카들은 아빠의 위세를 믿고 작은아버지들을 자기보다 서열이 아래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나 봐요. 큰아주버님은 결혼 후에도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큰아주버님은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고 그 후로는 전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 중에서 어느 정도는 시어머니 명의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이 꽤 많았는지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도 적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당신 명의로 있는 재산으로 둘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결혼할 집이라도 한 채씩 해줄 것이라고 하셨답니다. 둘째 아주버님이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집을 해주시고 약간의 땅도 증여해 주셨다고 해요. 물론 큰아주버님이 물려받은 재산에 비하면 둘째 아주버님이 물려받은 재산은 정말 세 발의 피였죠. 큰아주버님이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는 큰아주버님께 건물도 지어주셨대요. 다른 땅을 팔아 공사대금을 마련해서 건물을 지어 월세를 받게 해주셨답니다. 큰형님은 사치를 엄청 하는 사람이었어요. 조카들이 크면서 심각할 정도로 사치와 허영을 부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큰애는 돈 쓰는데 귀재다. 이랬어요. 지금 큰아주버님네 집은 외제차가 세대예요. 조카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외제차를 타고 다녔죠. 그리고 조카들도 무슨 사업을 하겠다며 일을 시작했지만 항상 빚만 지고 그만두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 말로는 조카들이 똑똑해서 사업을 아주 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몇 년도 안 가서 그 사업을 접었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큰아주버님은 그 많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건물 하나가 남은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남편이 그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보았는데 저와 남편은 많이 놀랐습니다. 그 건물 담보로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큰아주버님은 만신창이 졸부인 거죠. 아마도 큰아주버님 부부는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을 거예요. 저와 남편은 둘 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는 맞벌이하며 아이 둘 키우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희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집을 해주신다는 말을 솔직히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 앞에서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요즘 집값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근데 홀어머니가 신혼집을 해준다고 하니 좀 얼떨떨했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시어머니가 해주셨고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 근처에서 혼자 사셨어요.
결혼하고 1년 반 정도 후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땅을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그 땅은 남편과 시어머니 공동 명의로 된 땅입니다. 그 땅에 남편의 명의가 들어가 있지만 저희는 그 땅이 시어머니 노후자금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땅에 대해 말씀하시길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땅은 남편의 명의가 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편 형제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지난 명절에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차례와 제사는 저와 시어머니가 늘 함께 준비했습니다. 큰아주버님은 사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시댁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형님도 마찬가지고요. 큰아주버님은 명절 때 당일 아침에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둘째 아주버님 부부는 둘 다 바쁜 분들이라 와서 일을 하지는 못하고 돈을 보냅니다. 큰아주버님은 돈도 내지 않았어요. 차례를 지내고 산소에 다녀와서 점심을 먹으며 어머님 명의의 땅 얘기가 나왔어요. 그 땅 근처가 요즘 한참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땅도 재개발 부지에 속할 수 있다고 큰아주버님이 말하더라고요. 둘째 아주버님 부부는 저희에게 좋겠다고 부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형님이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그 땅 명의가 남편과 어머님의 공동 명의이니 어머님의 지분은 자기네가 증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명당 자리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지분으로 시아버지 산소를 그 명당 자리로 옮기겠다는 얘기였죠.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그 땅은 막내인 제 남편에게 줄 거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큰아주버님은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있지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으니 어머니의 재산을 본인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미친 새끼. 자기가 장남이니 당연한 것이라는데 하도 천연덕스럽게 말을 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둘째 형님이 큰아주버님에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큰아주버님과 둘째 작은아주버님은 받을 거 다 받았고 막내인 저희는 집만 받았으니 어머님 명의로 된 지분도 당연히 저희가 증여받아야 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큰아주버님은 자신이 장남이니 당연히 어머니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그 땅의 지분을 받아 집안을 위해 쓰겠다는 것인데 반대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였어요. 큰아주버님은 동생들이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말도 하더군요. 남편은 당황해서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집안을 위해 돈이 필요하면 아주버님 건물이랑 차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세요. 왜 막내 몫을 뺏으려고 해요? 이랬더니 모두들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부모님 재산 대부분을 받았으니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아주버님이 알아서 해야죠. 이렇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형님은 옛날부터 재산은 장남이 다 받는 건데 너희 명의까지 달라고 하는 거냐? 어머님 명의만 받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너희는 집도 받고 그 땅의 명의도 들어가 있으니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큰형님에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욕심이라고 했어요. 엄마의 지분을 받으면 형은 대출금 갚고 남는 돈으로 사치나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 말에 큰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아주버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리 동생이지만 40이 넘었는데 어디서 욕지거리를 하는 거냐고요? 이렇게 적반하장을 하면 동생 재산을 뺏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화를 내시더군요. 장남이라고 떠받들어 키웠더니 동생 재산까지 탐을 내는 꼴이 아주 가관이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자식을 망쳐놓았다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큰아주버님은 집안을 위해 장남으로서 애쓰는 건데 다들 이럴 수 있는 거냐며 계속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큰형님은 장남을 이렇게 대접하는 법은 없다면서 다시는 이곳에 안 오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형님이 큰 소리로 웃더라고요. 형님이 여기 와서 뭐 한 거 있어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어머님 재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막내 도련님이 어머님 잘 모실 테니까 걱정 마세요. 둘째 형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말했어요. 큰아주버님이랑 조카들이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잘 된 적 있냐고요?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이라도 지키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라고 했습니다. 참 어이없게도 조카들이 남편에게 달려들려 하더라고요. 큰아주버님 부부가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큰아주버님네가 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저희와 둘째 아주버님네가 말 잘했다고 하시면서 큰아들은 없는 자식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사실 남편은 큰아주버님네 조카들에 대해 많이 걱정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재산 다 써버리고 나면 능력도 없이 허영심만 배운 조카들이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저희는 모른 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어머님은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위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와 막내가 대처 잘하셨네요. 받은 것이 가장 적지만 차별이라 생각하지 않고 어머님을 모시고 사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면서도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